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어때 진행을 맡은 연합뉴스TV 아나운서 한보선, MC 뽀송입니다. 오늘 취업어때 금요일 코너는요. 마일리지처럼 취업 스펙도 똘똘하게 쌓고 알차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스펙수사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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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조코난과 중년 탐정 차전일 모셨는데 네, 조코난은 되게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맞아요. 네.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 일도 되게 빡시기도 했는데 네. 감기가 낫질 않아서 지금도 살짝 그 감기 기운이 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감기가 떨어지질 않네요. 옛날에는 약 먹고 푹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나았거든요. 근데 낫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회복하고 왔습니다. 아니에요. 요즘에 어린이집에서도 감기가 엄청 유행이라고. 어린이들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린이들이 나이 때문은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요즘에 또 MZ세대 사이에서는요. 오픈 채팅방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분도 이 오픈 채팅방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제가 직접 참여하진 않았고요. 참여를 해본 인사 담당자들을 알고 있고 참여한 구직자들은 만나봤죠. 뭐 대부분 회사 측에서 홍보하는 채널로 쓰는 거 아니냐라는 초창기. 근데 화면에 보니까 제가 모자가 오늘도 독특하게 나와 있네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냥 회사에서 홍보하려고 만든 채널 아니냐 싶다는 의견들이 많지만 네. 그 안에서 본인들끼리 스터디 팀을 만든다든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뭐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조코나는 오픈 채팅방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저는 오픈 채팅방 운영을 하고 있기는 우와, 하거든요. 어떤 방이에요? 그래서 뭐 대기업이나 이제 공기업이나 금융권 이제 영역별로 해서 이제 저희 강사들이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냥 이렇게 장을 열어놓는 느낌으로 한 건데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강사들이 그 오픈 채팅방을 이제 만든 주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막 무분별하게 막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중심을 잡고 있는 뭐 기업이나 아니면 뭐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좀 정보도 그렇고 조금 그래도 신뢰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근데 정말로 스터디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모으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그 옷가방이 그런 게시판이나 뭐 투표나 이런 일정 같은 거 짜기가 되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되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아나운서 준비를 할 때 이런 아나운서 준비생들 오픈 채팅방 이런 게 몇 개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실제로 요즘 MZ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이 오픈 채팅방이 취업 준비에 필수템이 됐다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 독취사를 제가 그 해커스에서 아무래도 같이 조인해서 하시는 거다 보니까 그 독취사 독금사에 이제 멘토 이런 걸로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독금사는 뭐예요? 독하게 금융권 취보 어. 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이제 독취사는 독하게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 네네. 약간 이런 네. 약자인데 네. 실제로 거기에서 이제 정보를 얻고 지금 우리 스펙수사대 그 사연도 독취사에서 얻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남의 이런 고민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보면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 근데 다만 이제 그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나오는 그런 이슈들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특히 제일 요즘 막 그 채용 시즌이잖아요. 면접 시즌이고 그래서 막 뭐 몇 명을 뽑았더라. 아니면 뭐 몇 명인데 뭐 나는 면접일이 언젠데 이거 내가 이렇게 추산해 보니까 대충 몇 명을 뽑았고 몇 명을 뽑는다 그러더라. 이런 카더라 같은 게 진짜 많아요. 아마 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정말 잘 정보를 보셔야 된다라는 그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정말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아까 잠시 말씀을 주셨지만 기업들도 네. 기업들 자체에서 이런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기존에는 이제 AI 챗봇 기반으로 질의응답 같은 거를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그게 뭐 좀 속 시원한 답을 주지는 못하거든요. 회사 측의 공식 입장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따라서 오픈 채팅방을 통해 자유로운 대화를 이끌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간혹 이제 빌런들이 등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라면 여기 거른다 뭐 이러면서 갑자기 의미 없는 대화들을 남발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기업들이 통과하신 분들에 한해서 뭐 입장을 뭐 출입을 시키게 된다라든지 특정한 코드를 준다라든지 네. 이렇게 좀 필터링적인 요소들을 주는 경우들도 더러 있고요. 정보의 비대칭성을 좀 보완하기 위한 보완제로는 확실히 쓰이곤 하는데 요즘 들어 이제 코로나 이후 입학한 세대분들은 오카방, 오픈 카카오톡방이나 이런 SNS 방으로 취업을 배웠다. 뭐 이런 말들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선택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은 정보를 무지성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오히려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면서 들어주시는 것도 좋고 네. TO라든지 특정한 회사의 전형에 대한 변경 사항 등은 조금 거르시는 그런 좀 현명한 정보의 취사 선택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혹시 그런 내 스펙으로 여기가 가능할까 이게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요. 독취사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저희에게 스펙을 평가받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취업어때 금요일 코너 스펙수사대에 고민 사연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요. 대한민국 독보적 1위의 취업 카페 독취사에 들어가셔서 독취사 Q&A 스펙평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스펙수사대가 성심성의껏 취업 고민의 해결점을 찾아드리니까요. 오픈 채팅방 가지 마시고요. 여기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스펙수사대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사회복지학과 졸업 예정자의 진로 고민을 함께 나눠보아요. 네, 오늘 스펙수사대에는 사회복지학과 전공한 졸업 예정자의 사연이 접수가 됐습니다. 먼저 스펙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만 22세 대학 졸업 예정자 진로 고민 스펙 평가 부탁드려요. 아이디 키은. 수도권 4년제 사립이라는데 괄호치고 위치상 수도권이긴 한데 지방에 가깝다고 하셨어요. 사회복지 3.88. 정보 처리 기능사 전산회계 2급, GTQ 1급, ITQ 커말 2급, 운전면허 1종 보통,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은 제가 상고 나와서 앞에 적은 3가지는 고등학교 때 딴 거예요 하셨습니다. 대외활동, 학생회 활동 2년, 봉사 동아리, 멘토링, 복지관 등 봉사 200시간을 하셨어요. 어학점수 오픽 IH. 경력사항은 없고요. 하고 싶은 말, 사람 대하는 게 좋아서 사회복지학과를 갔는데 너무 노잼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급여와 처우도 낮다고 생각해서 자, 직업 비하 아님 제가 느끼기에요 라고 하셨어요. 진로 고민을 그래서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홍보 마케팅, 인사, 보험 3가지 분야 중 고민입니다. 홍보 마케팅은 사실 관련 과인 분들이 많이 취업하셔서 포트폴리오 등을 혼자 준비하기엔 너무 무리일 것 같고, 인사는 신입을 안 뽑기로 유명한 데다가 학벌을 많이 본다고 하고요. 보험은 지금 상태에서 추가로 보험 자격증을 준비하면 가능성이 있을까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느 분야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자, 사람 대하는 게 좋아서 사회복지학과를 갔는데 노잼이라서 진로를 고민하는 키엔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자, 먼저 이 스펙 내역서를 통해서 어떤 분인지 추리를 좀 해볼까요? 네, 오랜만에 좀 추리를 해본다면 이분은 요즘 항상 다 MBTI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한번 혈액형으로 추측을 해본 건데 네. 이분은 소심한 A형입니다. 왜 소심한 A형이에요? 일단 소심해요. 보세요. 왜요? 자, 수도권 4년제 사례 보통 이렇게 쓰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괄호가 많아요, 일단. 괄호가 위치상 수도권이긴 한데 지방에 가까운.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급여와 처우도 낮다고 생각해서 보통 이거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만 또 괄호, 직업 비하 아님 점점점. 제가 느끼기에요. 느낌표. 이런 걸 보면 소심해요. 네. 그리고 보면 좀 또 그만큼 소심한 만큼 세심하고 섬세한 것도 있는 거죠. 원래 작용 반작용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면 보통 이렇게 스펙수사대 그 사연을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무를 잘 안 알아보고 그냥 던지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일반적인데 이분은 그래도 좀 조사를 했어요. 관련 과인 분들이 이제 홍보 마케팅 쪽은 많이 취업을 해서 포트폴리오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인사 쪽은 신입 안 뽑기로 유명한 데다가 학벌도 좀 본다. 그러니까 나름 서치해보고 좀 찾아본 거죠. 네. 이런 걸 봤을 때 그래도 좀 세심하고 좀 꼼꼼하고 섬세한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분은 노잼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좀 차분하고 행정직군에 대해서 그냥 나 이쪽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냥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좀 세심하고 그리고 봉사 시간 200시간 그리고 어쨌거나 고등학교 때 딴 이런 자격증들 다 봤을 때 좀 섬세하게 차곡차곡 노력했을 때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직군을 원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차전일의 추리는 어떤가요? 글쎄요, 뭐 저는 같은 A형으로서 이런 발언 상당히 불쾌할 수 있지만 또 이해는 합니다. 저도 괄호 열고 얘기 많이 하니까요. 저는 이제 지역을 말씀하신 위치상 수도권이 대 지방 어딘지 한번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 양주 쪽 위에 포천이라든지 네. 충남 천안 밑에 아산 부근의 뭐 순천향대학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원도 춘천 옆에 뭐 삼척이라든지 약간 뭐 이런 느낌 아니면 뭐 경북 대구 위에 영주 뭐 이런 데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사실 그 지역 분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 있거든요. 실제로 기업은 그게 뭐 어디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마찬가지다 그건 중요하진 않아요. 이분이 지원 분야에 맞는 학점과 관련된 이력이 있는지가 중요하니까 네. 이거는 우리 A형다운 전형적인
어떤 고민인데 나만 알고 있는 그런 고민이 아닐까. 바로 필요 없다. 거를 필요 없죠. 네. 그냥 실질적으로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가 더 중요한 고민의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이게 노잼이다 했는데 이게 노잼인지 예스잼인지의 여부는 이분이 뭐 어떤 일을 하는 거가 지금 재미없다라기보단 처우라든지 복리후생적인 측면이 업무 강도보다 그닥 좋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노잼이라는 걸 뒤늦게 이제 취업을 할 때쯤 되니까 알아버린 슬픈 사연인 겁니다. 따라서 이분에게는 지금 노잼 예스잼을 가리기보다는 본인이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취업을 선택하는 게 일을 하면서 예스잼을 찾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좀 A형으로서 좀 따뜻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전반적인 추리 들어봤고요. 이제 세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사회복지학과 전공자인 만큼 봉사 동아리 멘토링을 많이 했어요. 봉사 시간이 무려 200시간이나 되는데 이 점이 사회복지 말고 다른 분야 지원을 할 때도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실제로 그 공기업 같은 경우는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뭐 체험형 인턴 같은 거 뽑을 때는 특히 이제 블라인드 쪽이다 보니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스펙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또 공기업들 중에도 예를 들어 뭐 기업은행이라고 한다면 기업은행 체험형 인턴 뽑을 때는 자격증도 입력 안 하게 되어 있고 막 웬만한 건 다 블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반영을 하는 게 수상 내역, 봉사활동 그리고 이제 경력사항 요거 네.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봉사활동 200시간은 당연히 좋아합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CJ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제로 봉사활동, 대외활동 요즘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시기에 이제 활동을 당연히 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게 그 시기에 공부 좀 열심히 하고 활동 많이 했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요즘 좀 혜택을 받고 있어서 그리고 특히 요즘 대기업은 뭐 ASG에 대한 부분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은 웰커밍하는 부분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 키아님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내용을 말씀해 그쵸? 주셨어요. 네. 사전의 생각은 어떤가요? 네, 저도 사실 그 봉사 시간을 200시간을 했던 세대의 사람입니다. 제가 취업을 할 때만 해도 스펙이 많으면 취업이 잘 됐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봉사 시간을 마법처럼 200시간을 채웠어요. 그 신촌역 부근에 그 아트레온 극장이라고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CGV인데 예전에 그냥 단관으로 아트레온 극장 시절에 네. 이제 서울 국제 여성 영화제, 지금도 존재하는 영화제입니다. 이제 주로 다양성 영화들을 여성을 주제로 하는 영화제에서 네. 상영관 매니저 일을 2주 가까이 했습니다. 2주간 하면 200시간 줍니다. 집에 못 들어갔던 거죠. 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했던 건 정성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만 조쿠나님 말씀에 이어받아서 말을 좀 이어가자면 이게 과연 특정 직무의 지원 동기로 쓸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파워가 약할 수 있는 부분이다. 봉사활동을 왜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걸 발휘했는지가 중요하지 했던 이력만으로 견적을 내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봉사활동을 어떤 뭐 특정한 기관이나 회사의 기재단이나 서포터즈를 했다면 회사 지원 동기의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K워터 서포터즈를 통해 수자원공사를 새로운 각도로 알게 되었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해도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강 봉사를 했다면 좋은 추억으로 이제 입사 후에 선배들께 자랑하셔야 될 내용이 아닐까. 그것도 저도 200시간 해봐서 아는데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분이 그리고 상업계고를 졸업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취업할 때 좀 마이너스로 작용하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거든요. 실제로 어떤가요? 네, 실제로 진짜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특히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플러스 검정고시 보셨던 분들. 네. 근데 그게 진짜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유학을 가려고 하셔서 뭐 잠깐 이쪽으로 넘어오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검정고시를 본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약간 뭔가 그 프레임 때문에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검정고시 정도는 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 특히. 그래서 뭐 혹시 검정고시 보셨는데 뭐 이유가 있는지 혹시 말을 해줄 수 있냐? 근데 그거를 물어볼 때도 말해봐 이게 아니라 요즘은 면접관들도 평가를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그래서 네.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온 부분들은 실제로 제가 뭐 코칭을 하면서 들어봤던 그런 경험은 없어서 그리고 딱히 선입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올해 들어서 이제 특성화고에서 강의할 일이 많았는데요. 대부분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한 분들은 결국 그 대학 진학을 한 과로 취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성화고를 나와서 대학 진학 후 졸업하는 게 좋은 글씨가 된다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본인들만의 또 이제 많은 착각과 걱정 어린 포비아가 있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오히려 특성화고는 왜 갔고 왜 다시 일반 대학교로 진학을 했는 그 의사결정의 이유가 기업은 궁금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소명만 잘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 질문을 주신 의도는 결국 특성화고 이력이
서류 전형에서 필터링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주시는데 그게 필터링 됐다면 오늘 저희의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애초에 모든 이들이 다 알았을 것이고 특성화고를 나오고 정상적인 학부를 마치고도 취업을 잘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글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정말 본질적인 고민을 좀 해줘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을 네. 해봅니다. 자, 이분이 지금 홍보, 마케팅, 인사, 보험을 희망하고 계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이분은 지금 근데 마케팅, 인사, 홍보는 힘들다라는 걸 이미 알고 계세요. 음. 그럼 이제 남은 한 직업이 이제 보험 쪽이잖아요. 보험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이 얘기를 하시기를 보험은 지금 상태에서 추가로 보험 자격증 준비하면 가능성이 있을까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떤 분야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약간 답이 나와 있어요. 나 보험 쪽은 가능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데 사실 보험도 분야가 너무 다양해요. 그리고 보험 영업이 있고 보험 영업 관리가 있고 뭐 손해사정직 등 그리고 생명보험, 손해보험 정말 다양한데 사실 뭐 손해사정직이라던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전문 자격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보험사의 마케팅이나 보험사의 인사나 이런 쪽은 그냥 거의 대기업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나마 보험사에서 이분이 들어갈 수 있는 쪽은 보험 영업이나 영업 관리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전공이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사회복지잖아요. 네. 보험사 영업 관리는 영업 사원분들을 이제 관리하는 직군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 열기를 감당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무래도 좀 영업하시는 분들은 기가 좀 세신 분들도 많잖아요. 연령대 높으신 분들도 많고 이분들을 어느 정도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가려면 쉽지 않죠. 아하. 네, 그래서 이분 성향이 또 소심하신 느낌인데 꽁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보험 영업 쪽도 이분이 조금 하시기에는 막 저 사람이 안 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네. 이쪽보다는 아예 다른 쪽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정보 처리 기능사도 있으시고 컴퓨터 관련 자격 그리고 디지털 자격을 보유를 하고 계시고 있고 또 사람을 좋아하는 성향이라고 하셨잖아요. 나이도 아직 어리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권 쪽, 금융 영업 쪽. 근데 금융 영업도 영업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네. 좀 서비스 마인드에 대한 포인트로 좀 들어가고 전문성을 좀 더 포인트로 들어가서 금융 자격이랑 이런 걸 취득하신다라는 가정 하에 금융권이나 아니면 뭐 서비스 직군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사회복지 쪽에서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거나 아니면 저는 약간 성향상 공기업 행정도 좀 잘 맞으실 것 같다라는 봉사 시간 200시간을 보면서 생각을 했죠. 네. 엉덩이 무겁게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해서 이렇게 좀 추천드립니다. 네. 차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예, 뭐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뭐 틀린 말이 하나 없는 아주 정확한 지적이셨고요. 인사, 마케팅, 뭐 지금 다 한 명 아니면 많이 뽑아야 2명인데 그 한 명이 또 올드 루키네. 뭐 이런 지금 상황에 놓이실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본인 뭐 그나마 보험 쪽이 영업관리직이 그나마 나을 수도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영업관리직 또한 여러 이유와 근거로 본인이 좀 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실 좀 낯을 가린다라든지 보험 쪽에 관련이 없는 제가 과연 가능할까요? 또 다른 사연 올리면 아이디를 키은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꿔도 저희가 알아차릴 수가 있을 만큼 계속 같은 고민을 할 거기 때문에 그닥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일단 실행을 하시는 쪽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선택과 집중을 할 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또 혹시 다른 직무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면 어떤 거 추천하시겠어요? 사실 이 전공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대학병원에 그 병원 사회사업팀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병원 취업은 토익만 충분해도 지원하는데 영어 말하기를 요구하는 경우는 삼성병원 아니고서는 잘 없기 때문에 토익 점수가 없나요? 빨리 열심히 오픽은 준비하시겠죠. 있으신데. 그러면 오픽 변환 점수가 적용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 어쨌든 그런 곳에 들어가서 면접 한 번이거든요, 대개는. 그렇게 해서 들어가되 또 노잼이 될 수도 있겠군요. 연봉이 좀 낮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걸 감안한다면 바로 취업은 그쪽도 가능하고요. 저도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지만 이제 공유 오피스 매니저 직급도 전공 무관의 다양한 분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다만 최근 이제 공유 오피스 업계가 많이 좋지 않다고 하니 채용이 있을지가 또 의문이고요. 이 희망적인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우울해지네. 그 장학재단도 도움이 됩니다. 현대차 정몽구재단, 롯데 장학재단 이런 곳들 혹은 네. 사회공헌을 하는 여러 사회공헌 팀, 사회공헌을 하는 비영리 대기업의 계열사들 네. 이런 쪽으로의 간헐적인 수시 채용 지원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도 두 분이서 많은 직무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 직무들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할까요? 네, 우선 제일 좀 적은 노력 투입만으로도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직군, 서비스 직군.
호텔, 항공사 이렇게 있는데 요즘 다시 항공사 객실 승무원 채용 붐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봉사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 다 플러스 요인이 되고요. 어학만 제가 아까 봤을 때는 IH이셨던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항공사 객실 승무원은 영어만 추가하면 충분하다. 제일 쉽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면접 준비는 그때 가셔서 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분이 사회복지학과 전공하셨잖아요. 그래서 지원 동기 쓰는 것부터가 일단 굉장히 쉽고요. 복지 쪽 공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실제로 가산점으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복지 쪽 공기업 같은 경우는 좋아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네. 다만 또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가산 자격들이 필요해요. 컴활이나 오픽이나 근데 이분이 또 보니까 정보 처리 기능사 요거까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가산점에 적용이 되는 항목이어서 다만 이제 뭐 그 발급 기준일이 실제로 어느 정도 뭐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한국어 정도 취득하시고 만약에 토익을 요구를 하는 그런 공기업들도 있으니 그렇다면 뭐 IH니까 토익 금방 취득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필기로 들어가는 거죠. NCS랑 이제 전필인데 뭐 특히 제일 대표적인 공기업은 건강보험공단, 사회복지사 자격 있으니까 요것도 가산점 받을 수 있고 NCS만 공부하시고 건보법이라고 해서 건강보험법을 따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분은 잘 아시겠죠. 그래도 그래서 이제 요런 건강보험공단이라던가 복지 쪽 공기업을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차전일은 공유오피스의 커뮤니티 매니저 직무를 추천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빨리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되는 취업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자격을 따서 내 납득이 되고 연봉이나 복지가 예스잼 이런 쪽을 원하시는 거면 이제 금융권의 창구업 이쪽에 필요로 하는 것들도 필요해 보이고요. 시중은행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의 자격만 갖췄다면, 그러니까 금융권 취업의 자격이 필수는 아닌데 지금 우리 키은 씨는 납득이 되는 설득 논리를 위해서 좀 난이도가 중급이 해당되는 뭐 신용분석사나 외환 전문역 정도를 단기간에 취득해서 나 사실 사회복지학 출신이지만 은행을 원했다 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준비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어 보이고요. 공유오피스 커뮤니티 매니저는 실제로 국내 베이스의 공유오피스들은 스펙을 따로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갖춘 자에게 기회를 주는 쪽이기 때문에 뭐 그래봐야 큰 곳은 되게 두 곳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채용 공고 같으면 수시 채용이로 상시 채용이니까 네, 이력서를 한번 넣어보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네. 대기업 그 아까 말한 비상장 계열의 그런 장학재단이나 사회복지재단들도 약한 명의 채용인데 그 각 회사마다의 채용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이 존재한다고 거기에 맞는 전형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코나께서는 앞서 항공사 승무원을 추천을 또 하셨는데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채용이 다시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대규모 채용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맞아요. 사실 대규모 채용은 아니에요. 왜냐면 아름아름 뽑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아직은 눈치를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항공업계가 그동안 깎아먹은 돈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지금 금전적으로 이렇게 풍족하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씩 아름아름 뽑고 있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일반직은 채용 진행 중이고 그리고 지금 승무원 직군 같은 경우는 아직은 안 떴는데 뭐 조만간 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 뭐 채용 인원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100명 정도 뽑으니까 나름 나쁘지 않고요. 저비용항공사인 뭐 에어프레미아도 고채용 예정이고 제주항공, 티웨이도 계속해서 예정 중이기 때문에 항공사 취업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스펙 수사대 이제 키엔님의 스펙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쌤부터 해주시죠. 네, 차전일의 스펙 수사 결과 세 줄 정리 빠밤. 빠밤. 사건 발생, 사회복지에 뿌리 내린 당신, 이젠 노잼이 아닌 예스잼 잡을 꿈꾼다. 증거 수집, 다양하게 이것저것 많이 일어났는데 정작 지금 당신 염두에 두신 업계와 직무와는 벼랑간 연관성이 떨어지는 대비 매우 커진 상황. 어쩌지 너? 업계와 내용을 뛰어넘을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수사 결과, 손해보험사나 보험사 전반의 영업관리 아니면 제가 오늘 제시해드리고 조커나이 제시해드린 쪽으로 취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것도 어렵다면 은행이라는 재산의 길도 있다는 사실. 네, 조코나 해주시죠. 자, 조코난의 스펙 수사 결과 세 줄 정리 빠밤. 첫 번째, 사건 발생, 사회복지학 전공자, 인사, 마케팅, 홍보, 보험사 어디가 가능할까요? 두 번째, 증거 수집.
지금 가지고 있는 봉사 시간 그리고 사회복지학 전공 다양한 자격증들 물론 어느 정도는 접근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나는 다른 직군을 추천하고 싶다. 마지막 수사 결과 특히 서비스 직군 그리고 은행권, 공기업 행정 이쪽으로 가면 좀 더 재미있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키엔님을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따뜻한 응원의 말씀 반말로 부탁드릴게요. 네, 기은아, 삼촌이 한마디 하자면 너 이름 기은인데 영어로 치면 K라서 키은이라고 한 것 같아. 그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본인이 사람이 좋아서 일을 한다고 했지만 어쩌면 본인이 가장 익숙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너의 행복의 예스잼일 것 같으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해드린 직업 잘 따져보고 사람을 일이 아닌 영역으로 대할 때가 행복한 기은이가 되길 바래요. 네, 좋습니다. 반말 조언해 주시죠. 기은아, 너가 직업 비하지 않은 거 잘 알고 있어. 넌 사람들도 좋아하고 평상시에도 되게 열심히 살고 있잖아. 봉사 시간 200시간은 정말 대단한 거야. 그 가지고 있는 열정으로 일단 좀 가능한 직군들로 한번 가보자. 우리가 이번에 열심히 조언해 줬으니까 한번 그쪽을 파봐봐. 네, 좋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다음 주 월요일 6시에 다시 만나요.